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밀어주는 이유, 결국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메가 프로젝트마저 김민석을 밀어주기 위한 밑작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호남의 김민석 의원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가 하려는 검찰개혁,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남겨줘야 돼. 검찰한테 약간의 권력을 남겨줘야 돼. 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 넘게 남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이 시간 동안 누가 검찰개혁을 안 하려는지 가려질 겁니다. 김민석은요, 정말 우아하게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송영길이 정청래를 똥통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참 김민석다운 선거 방식이다. 아니, 이건 이재명다운 선거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이 독대를 하고 송영길이 이 난장을 까고 있거든요. 송영길의 움직임도 대통령의 뜻이 투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참 이재명스러운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애기별 누루님, 끝까지 대통령 지지자로 남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민주당만 지지하겠다. 맞습니다. 잘 있어라, 호구는 이만 간다. 지금 딱 우리 느낌이죠. 아, 우리가 진짜 호구였구나. 호남에서 김민석이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요, 검찰개혁에 대한 호남 당원들의 열망이요, 이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김민석의 지금 화법은요, 이낙연을 연상시키거든요. 그건 호남 당원들에게 매우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기보다는요, 눈치 보기가 읽혀요. 임기 초 같으면 공치모 탁탁 만들고 거기에 의원들 쫙 붙고 뭔가 조직적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면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대통령 눈치도 보고 당원들 눈치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꽃 결과입니다. 전화면접 김민석이 21.3, 정청래가 19.0. ARS는 김민석이 25, 정청래가 30.4. 자, 갈리죠. 중요한 게 전화면접에서 광주 전라 김민석이 40%, 정청래가 14.8%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ARS도 34.6 김민석, 26.8, 26.2 정청래. 호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다가 연령대를 보면요, 60대에서 전화면접 60대에서 김민석이 27.3, 정청래가 14.3. ARS 60대에서 정청래가 26.4, 김민석이 26.4, 정청래가 33.7. 여기서는 이기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60대가 제일 많은데 거기서 김민석이 이기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따로 분석을 하면 전화면접에서는 김민석 35.8, 정청래 21.8, 송영기 9.8, 김용민 3.3입니다. ARS
김민석 40.3, 정청래 32.1, 송영길 11.8, 김용민 6.0입니다. 김민석이 이기고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송영길 안 나올 거고 김용민 안 나올 겁니다. 송영길 표가 얼마나 김민석으로 갈지, 김용민 표가 얼마나 정청래로 갈지. 지금 당장 투표하면 김민석이 이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현재 여론은 박빙 김민석 우세입니다. 호남에서 김민석이 크게 이기고 있어요. 서울 충청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굉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느껴지죠. 4050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고 60대 김민석이 앞선다. 호남 60대 당원들이 김민석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그게 사실로 보이죠. 민주당 당원 중에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검찰개혁과 1인 1표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임기 초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밀고 있어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죠. 검찰개혁 마무리하고 1인 1표제를 지켜야 민주당이 살아요. 다음 총선에서 뉴 이재명을 추출하려면 정청래를 뽑아야만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김민석 총리가 국정홍보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일 안 하고. 이것도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였던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는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 당원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지선에서 명픽들 대거 떨어진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픽이라고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김민석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를 뉴 이재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지키면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야만 합니다. 누가 1인 1표제를 지켜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줄 사람인지 알려야만 합니다. 정청래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져서 아주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파악하면서 힘이 쭉쭉 빠졌는데 할 일이 명확하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이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민주당 개혁 못하면 대한민국 개혁 못하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아놓고 대한민국 개혁 이제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추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또 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 뽑아서 민주당 지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까지 망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망해요. 민주당 당원들이 다 이탈해버릴 텐데 1인 1표제 되돌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당원들이 다 떠나요. 그러면 총선 박살납니다. 그럼 대선도 지는 거예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호남의 당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돼요. 김민석이 익산으로 이상한 것도 대통령과 상의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로 윤석열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윤석열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조작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내란 일으켰잖아. 네.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자,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대한민국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검찰 개혁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검찰 개혁 이야기만 하냐?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 안 됐으니까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2030은 검찰 개혁 관심 없다. 2030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관심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검찰 개혁도 하고 민생 경제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30 부정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식조사했더니 거의 과반 이상이 2030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으면 설득도 또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검찰 개혁이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보안청사에 불려가서 예. 소환 당해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보도만 잠깐 좀 보고 네. 갈게요. 네, 그 202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 그렇죠. 하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뤘었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어. 맞아요. 그런데 7월 20일에 콜검이라고 해갖고 콜검 이슈 있었죠. 출장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거든요. 특검 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조사 당일 김건희 변호인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중앙지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장소를 전달받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와. 권력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검찰이 저게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와. 수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 와, 이 수사권을 가지고 불려간 거 아닙니까? 소환을 당한. 그래서 우리 헌법상 우리가 기본권,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2030 말씀하셨는데 2030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쨌든 공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죠. 정치권에 우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2030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이 검찰 권력이 왜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권을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는 이것이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건데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9월 달에 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9월 달에 검찰개혁 막 법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8개월이 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마지막 형사소송법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을 빨리 맞춰야 된다. 국민들이 빨리 왜 안 하냐.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이제 잘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 네. 시간이 국회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 네. 해주셔야 될 것 하여튼 같아요. 방금 이 기사처럼 이런 불공정이 어딨어. 근데 너무 진짜 불공정하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검사야. 내가 검사. 내가 지금 현지 검사라고 생각해봐. 네. 이런 뉴스 나오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화나고 분노할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조용합니다. 근데 대장동 그 조작 기소, 조작 수수와 관련해 갖고 항소 포기할 때 다 들고 일어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 잣대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나는 이 검찰의 이 조직들. 시험 유출로 최근에 예. 감봉 1개월 징계 받았던 네. 그분 한번 이렇게 뭐 게시판에 쓸 법도 한데 조용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 자기 모욕적이야.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검사 생활 24년 하면서 저렇게 불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당연히 피의자에게요. 없죠. 네.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있으면 안 네. 되지.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니 검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와?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무슨 얘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 네. 핸드폰 폭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제출해. 그래서 제출했어 실제로. 검사들이. 그래서 조사하면서 윗선에 보고도 못했어. 공무원증도 반납하고 들어갔죠. 네. 사실 보고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못했다노잖아. 네,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네. 예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수사하는지를 몰라갖고 기다렸대 이렇게. 근데 그쪽에서 연락 받고 야 이거 왔다 빨리 가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근데 들어갈 때 다 핸드폰 반납하고 반납하고. 들어가고. 이런 참. 그럼 거기 안에 그 김건희 씨가 이러고 딱 있어. 왔어. 왔어요. 그 예상 답변 다 써놨죠? 그대로 가야죠. 아니 내가 검사면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 당연하죠. 조용합니다. 저게 저 몇 시간 동안에 도이치하고 명품백 수사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거는 불기소를 위해 대충 봐주기 조사를 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저렇게 결합되니까 불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실제로 비슷한 불기소했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그런데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조사를 막 드립다 하더니 보안 수사죠. 하더니 불기소한 겁니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해줄 수 있는 검찰. 그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죠. 네. 뭐 실제로 불기소 처분됐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수사해가지고 유죄 받았잖아. 두 개 다 유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검찰은 조용. 당연하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나 이런 검찰. 아까 민동희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검사 안미연 검사죠? 검사. 우리 저 의원님이랑 또뭐 친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장관께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렇죠. 등에 포함되어서 할 수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아마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봉 1개월에 그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도 너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원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만 최욱이 너는 반드시 검찰 개혁 된 다음에 비리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비리 경찰 그런 거 잡아내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그렇죠. 예, 누가 뭐 경찰은 반드시 선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오해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되면서 검사들이 했던 그동안의 수사 기능 이 부분이 아마 경찰로 보내지면은 약간의 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네. 그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있을 타당한 수 있죠. 우려입니다. 그 네.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국회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해가지고 법안에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네. 그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는 부분도 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에 관한 이 논쟁은 이미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에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는데 7월 중으로 네, 저는 시간이 그런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네. 부탁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면서.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7월 중으로 저희가 민주당 그 순회 경선이 8월 1일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게 뭐 법사위가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쉽지 않겠죠. 네. 사실상 지금 법사위의 시간이 4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당정청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잘 마련만 되면은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는 빠르게 심사해가지고 이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7월 중으로 법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사위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 또 존경하는 소영교 위원장님께서 막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사위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네. 응원의 부탁 말씀 좀 아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